자, 그러면 고전역학 들어가 보죠. 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역학 이론들은 대부분 이제 고전역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술 업무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상당 부분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그럼 고전역학으로 설명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걸 한번 보죠. 내가 기술 업무를 이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무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원인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상되는 원인을 뭐 여러 가지를 꼽을 텐데, 그 원인을 꼽을 때 상당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꼽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해석 소프트웨어를 운용할 때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겠죠. 그냥 시행착오로 무작위로 뭐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이렇게 막 바꿔보다가 이제 재수가 좋아서 그 원하는 결과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석 소프트웨어를 돌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정성적 설명을 이제 잘하는 거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이제 중요하지요. 뭐 사실 여기서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성적 설명에 의존하여 시행착오식으로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등이 이제 있다고 그랬는데, 해석 자체는 일종의 기술 업무 수행을 가상으로 하는 거죠. 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성적 설명을 만약에 굉장히 정확하게 해주면 시행착오가 줄 수 있듯이 해석도 이 정성적 설명이 정확해야 이 시행착오로 해석을 자꾸 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전역학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깊이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뉴턴의 법칙부터 들어가 보죠. 이 고전역학의 기본은 뉴턴의 법칙인데, 그 뉴턴의 법칙은 우리가 관성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외에 이제 중력 법칙도 있지만 중력은 힘에 해당되니까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관성 법칙부터 먼저 보기로 하죠. 관성 법칙은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그 관성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 이해의 수준을 좀 높여보죠. 관성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성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성 프레임은 여기 써놨듯이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 가능한 프레임이란 얘기죠. 여기서 이제 프레임은 이제 공간하고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뭐 기차라고 생각을 하지요.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정지 프레임이 있고 여기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정지 프레임에서 공을 위로 던졌다가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기차에서 내가 공을 위로 던졌다가 받으면 여기서 요 점선 모양에서 위로 던졌다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이만큼 왔다고 해서 공이 뒤에 가서 떨어지지 않죠. 공이 다시 내 손 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정지하고 있을 때 공을 위로 던졌다가 받는 거 하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공간에서 공을 위로 던졌다가 받는 거 하고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그 프레임은 관성 프레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 그 점선으로 표시된 이 사람이 이 위치에 있을 때 기차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기차 밖에서 나왔으니까 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프레임에서 이 정지하고 있는 프레임으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요 정지 프레임에서 보면 이 사람은 속도 V를 갖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뒤통수가 깨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하는 물체 내부는 그러니까 각속도로 회전하니까 일정한 속도가 아니죠.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 일정한 속도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분리된 공간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있는 게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회전을 해서 이제 원심력이 이만큼 작용하고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이 사람은 이 중력하고 원심력의 합력으로 이런 방향으로 힘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밖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중력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그 중력 적응 훈련 장비를 만들죠. 뭐 전투기 조종사라든지 아니면은 우주 비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훈련 목적으로 이렇게 중력 적응 훈련 장비 뭐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와서 그러면 이제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하는 물체 내부에서는 이제 중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관성 프레임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기차가 지금 이 위치에 있지 않고 여기 요거를 지금 그 빛을 감지하는 센서로 그린 거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요 센서가 지금 여기 요 위에 정지 프레임에 있는 센서하고 같이 있을 때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빛을 딱 쐈다 그러죠. 뭐 전등을 켜도 좋고 중요한 거는 요 정지 프레임에서 요 빛의 속도를 잰 거 하고 여기 센서니까 여기서 얼마 몇 초 후에 여기에서 감지가 됐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기차가 이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기차가 요 빛을 감지한 시간하고 그럼 t 다시 프레임에서 그 t 다시에서 시간 측정을 했겠죠. 여기서는
고정된 프레임에서는 t에서 측정을 했겠고, 근데 그렇게 측정을 했더니 요 t에서 나온 값하고 t-에서 나온 값이 같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관성 프레임에서 빛의 속도가 불변이고 시간과 공간이 오히려 변화한다.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사실은 우리가 고전역학에서는 그 특수상대성 이론은 다루질 않죠. 그리고 여기 요 밑에 써놨듯이 갈릴레오 트랜스포메이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관성 프레임의 공간 x-하고 t-를 이렇게 x로 변환할 때 갈릴레오식 변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환을 하면 x는 그러니까 요 공간의 어떤 위치를 이제 본다고 가정을 하면 공간의 어떤 위치를 정지 프레임의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그때 x는 x- 플러스 vt가 되겠죠. 그 다음에 t는 t-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고전역학에서 쓰는 관성 프레임이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관성 프레임하고는 다른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말할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뭐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제 가속도의 법칙으로 넘어가죠. 가속도의 법칙은 그 의미가 최초로 수학적으로 힘과 가속도를 정의했다 하는데 이제 의미가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는 적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P는 이제 운동량이죠. mv 해서 F 이퀄 dp dt로 알아두기로 하죠. 이랬을 경우는 이제 m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m dv dt 플러스 v dm dt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체역학 같은데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려면 여기 m이 변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한번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요게 소방 호스라고 생각하지요.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나올 텐데 만약에 이 소방 호스에서 나오는 물의 속도가 만약에 20m 높이까지 이제 물이 도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나온다 그러면 이때 이제 유속은 2분의 1 mv 제곱이 mgh 에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완전히 최대한 바뀌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고 순수하게 위치 에너지만 남을 때가 이제 20m니까 여기 h에 20을 집어넣고 g에 9.8 집어넣으면 뭐 약 20 해갖고 루트 400 해서 이제 약 20m/s가 되겠죠. 여기 V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호스의 직경이 10cm면 그때 이제 F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죠. 그래서 V는 뭐 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약 20m/s가 되는데 호스의 단면적은 직경이 10cm라 그랬으니까 3.14 곱하기 5 곱하기 5 제곱센티미터죠. 78.5 제곱센티미터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dm dt를 구할 수 있죠. 속도를 알고 여기 호스의 단면적을 알았으니까 78.5에다가 곱하기 20m/s로 물이 나가는 거죠.
근데 요 미터 단위를 우리가 이제 센티미터로 바꾸면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000cm/s를 곱한 거죠. 그러면 물의 비중이 1이니까 이렇게 78.5 곱하기 2000g/초가 되는 거죠. 계산해 보면 157kg/초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F는 V dmdt에서 F는 V가 20m/s, dmdt가 157kg/s가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kg m/s 제곱이니까 그 단위가 뉴턴이 되겠죠. 뉴턴이 되니까 kg 포스로 환산하면 약 300kg 정도 하중이 나오겠죠. 굉장히 이제 20m까지 불을 끄려면 포스에서 견뎌야 되는 하중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들어가 보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우리가 연속체 역학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칙이죠. 실제로 우리가 유체 역학이라든지 고체 역학에서 재료 내부에서 미소 엘리먼트를 정의를 해서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변형률을 따질 때 그때 적용되는 법칙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연속체 역학 자체도 성립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역학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를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정력학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때 그때도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요번에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 지난번에는 마찰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다뤘는데, 요번에는 마찰력을 한번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좀 알아보기로 하죠.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죠.